알로라 영입니다. 오늘은 민영과 함께하기라는 강화 확장팩 리믹스 바우트 수록카드 리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9월 10일 정식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 발매와 동시에 뮤츠 실드전도 같이 열리기 때문에 뮤츠 실드전에서 덱을 구상하실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카드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태그팀 GX 카드입니다. 이상의 꽃 주리비안 태그팀 GX는 빛나는 덩굴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 있다면 자신의 패에서 프레너즈를 이 포켓몬에게 붙을 때마다 한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 배치 포켓몬 한 마리를 선택해서 배틀 포켓몬과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구즈마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구즈마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술 포레스트 덤프 같은 경우에는 프레너즈 하나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160 데미지를 줄 수 있네요. GX 기술인 솔라플랜트 GX는 무색 에너지 3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포켓몬 전원에게 각각 50 데미지를 준다고 하네요. 에너지 2개가 추가로 붙어있다면 자신의 포켓몬 전원의 HP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풀타입 포켓몬은 덩쿨이입니다. 프레너즈 하나 발비로 맹독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도구로 만들고 이 도구로 올리는 데미지의 카운터 수는 2개가 된다고 하네요. 이런 덩쿨이가 진화해서 덩쿨인보가 되는데 첫 번째 기술 풀묶기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기본 10 데미지의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필요한 후퇴 에너지 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크오더에 수록되어 있는 악의 팩이라는 특성을 가진 앱솔은 상대 기본 포켓몬의 후퇴 발비를 하나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앱솔을 얼마나 많이 까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데미지 증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 힙거치기는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에 나온 수 곱하기 80 데미지를 줄 수 있네요. 이번에는 헤라크로스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프레너즈 하나 발비로 넘어뜨리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20 데미지 줄 수 있지만 눈여겨봐야 할 기술은 라이드 호른입니다.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기본 50 데미지에 상대 필드에 태그팀 포켓몬이 있다면 7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구의 머리띠를 장착하고 있다면 풀타입이 약점인 태그팀 GX를 상대로 300 데미지까지 낼 수 있습니다. 풀타입이 약점인 태그팀 카드로는 잉어킹 고려왕 태그팀 GX가 있는데 HP 300 데미지를 딱 1탄해버리네요. 굳이 약점을 찌를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20 데미지면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서버 어태커로 한 장쯤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풀타입 포켓몬들이 화려했다면 이번 트로피우스는 수수합니다. 첫 번째 기술 광합성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프레너즈 한 장을 자신의 포켓몬에게 붙일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고, 두 번째 기술 리프 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프레너즈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5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의 HP를 30 회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굳이 트로피우스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트로피우스와 비슷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철록입니다. 프레너즈 하나 발비로 몸통 박치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20 데미지 줄 수 있는데요. 사철록이 진화해서 바라철록이 되면은 특성 계절의 은혜가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덱을 한 장 뽑을 수 있습니다. 뛰어오르다는 프레너즈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면서 원한다면 이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체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 카드도 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불타입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카드는 리자몽 테르나 GX입니다. 첫 번째 기술 샤이니 플레어는 불에너지 3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80 데미지를 주면서 원한다면 자신의 덱에서 원하는 카드를 3장까지 패로 가져오고 덱을 섞을 수 있다고 하네요. 원하는 카드를 3장이나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구즈마나 아세로라 등 다양한 카드를 가져와서 컨트롤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X 기술 홍련의 불기둥 GX는 자신의 트레이스에 있는 기본 불에너지를 5장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다고 하네요. 에너지가 한 개 더 추가로 붙어 있다면 상대 배틀 포켓몬을 화상과 혼란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부스팅할 수 있는 GX 기술은 좋기는 하지만 요즘처럼 빠른 템포에 고딜을 낼 수 있는 환경에서 그닥 좋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불타입 포켓몬은 포니타입니다. 첫 번째 기술 작은 선물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2장 상대한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네요. 상록숲이나 에너지 스피너가 있는 환경에서 굳이 기술을 쓰면서까지 에너지를 들고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술 불꽃은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줄 수 있네요. 포니타의 진화 형태 날색마는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달려나가기란 기술을 사용하면서 3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3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벤치는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불꽃꼬리는 불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6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엔테이는 불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반격하기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네요. 기본 30 데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 이전 차례 기술의 데미지로 자신의 포켓몬이 기절했다면 9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에너지 발비만 만족시켜주면은 10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 포켓몬은 비크티니입니다. 특성 빅토리일은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자신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 HP를 20 회복한다고 하네요. 기술 화염문 불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불 포켓몬인 뚜꾸리와 그 진화 형태인 차옥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발비만 만족시켜주면 딜을 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그들의 최종 진화형인 연무왕 같은 경우에는 타오르는 연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 이 카드를 패에서 꺼내서 진화시켰을 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8장 보고 그 중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남은 카드는 덱으로 되돌리고 섞는다고 하네요. 에너지 부스팅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덱 위에 8장 중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을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드네요. 기술은 뚜꾸리와 차옥꿀과 마찬가지로 발비만 만족시켜주면 딜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타입 포켓몬입니다. 첫 번째 카드로 거북왕 팽돌이 태그팀 GX가 나왔네요. 스플래시 메이커는 물에너지 2개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150 데미지를 주면서 원한다면 자신의 패에 있는 물에너지를 3장까지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뒤 부치 포켓몬의 HP는 각각 붙인 장수 곱하기 50 데미지만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딜러와 힐러의 역할을 모두 맡고 있는 인상적인 카드네요. GX 기술 버블런처 GX는 물에너지 2개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10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물에너지가 3개 더 추가로 붙어 있다면 15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250 데미지까지 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물타입 포켓몬은 고라파덕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활기기로 10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두 번째 기술은 물에너지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괴상한 염력 파란 기술을 사용해서 20 데미지를 주면서 서로의 배틀 포켓몬을 각각 혼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진화 형태인 골덕은 똑같이 활기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30 데미지 줄 수 있고, 에너지 루프란 기술을 사용해서 8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패로 추가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카드인 고래왕자는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스플래시란 기술을 사용해서 3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고래왕자의 진화 형태인 고래왕은 HP가 200이란 점을 제외하면 기술의 특이한 점은 없네요. 고래왕과 비슷한 고래처럼 생긴 가이오가입니다. 첫 번째 기술 만조는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물에너지를 2장 자신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일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소용돌이 파도는 물에너지 2개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13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발비가 큰 거에 비해서 딜이 조금 낮아서 많이 아쉬운 카드입니다. 다음은 리믹스 바우트 마지막 물타입 포켓몬인 티오네입니다. 특성 끌어당기는 회오리는 이 포켓몬이 벤치에 있다면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체시킨다고 하네요. 배틀필드로 내보낼 포켓몬을 상대가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 뒤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카드를 모두 트래시하고 이 포켓몬을 덱의 아래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기술은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물뿌리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1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초타입 포켓몬인 해골몽입니다. 홀룡불 진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자신의 패를 3장 트래시하고 그 뒤 이 포켓몬에서 진화하는 카드를 덱에서 한 장 선택해서 이 포켓몬에 올려서 진화시킨다고 합니다. 굳이 리믹스 바우트에 포함되어 있는 미라몽이 아니더라도 다른 버전의 미라몽을 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술 불길한 눈은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 포켓몬 한 마리에게 데미지 카운트를 2개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 형태인 해골몽은 사슬묶기란 기술을 초에너지 발비 하나로 사용해서 20 데미지를 주고 상대 배틀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기술 한 개를 선택하고 상대의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은 선택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라몽의 최종 진화 형태인 야누아르몽은 죽음의 각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서 상대 포켓몬으로부터 기술의 데미지를 받아 기절했을 때 데미지 카운터 4개를 상대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올린다고 하는데 저주의 부적이라는 아이템 카드가 떠오르네요. 기술은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기 암시란 기술을 사용해서 6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의 자기 암시 데미지는 플러스 60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카드인 로토무는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사이클 드로란 기술을 사용해서 해안장을 버리고 2장을 드로하고 에너지 어시스트는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사용해서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기본 에너지 2장을 자신의 벤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남홍룡이 가진 기술은 단순하게 발비를 만족시켜주면 딜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남홍룡의 진화 형태인 데로트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혼란의 숲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20 데미지를 주면서 원한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체한다고 합니다. 배틀필드로 내보낼 포켓몬을 상대가 선택한다고 하네요. 섀도우 임팩트는 12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초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데미지 카운터를 4개 올려야 된다고 하네요. 칼라마네로 초타입 툴박스 덱에 자주 들어가는 기라티나 섀도우 임팩트와 이름까지 같고 효과도 같습니다. 데미지가 10 모자란 점은 정말로 아쉽게 느껴지네요. 이번에는 타타륜입니다. 첫 번째 기술 해초로 쫓기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트레건스 한 장을 상대한테 보여주고 표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버스터 스윙은 초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0 데미지를 주면서 이 기술의 데미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카드는 마샤도입니다. 그림자 흉내라는 기술은 초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기술, GX 기술을 제외한다고 하네요. 한 개 선택해서 이 기술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에 보면은 상당히 초타입 툴박스 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리믹스 바우트 마지막 초타입 포켓몬은 두파팡입니다. 초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쓸 수 있는 데스봄은 데미지 카운터 4개를 상대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상대의 남은 프라이즈 장수가 3장이라면 올리는 데미지의 카운터 수는 12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프레드 덱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 건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와의 궁합이라 생각합니다. 상대 프라이즈가 3장이 된 시점에서 데스봄을 사용해서 데미지 카운터 12개를 완벽하게 올린 후에 멸망의 위 GX를 사용해서 상대 포켓몬들을 한 번에 쓸어담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격투 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그란돈으로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가뭄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네요. 자신의 패에 있는 격투 에너지를 2장까지 자신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발비가 높았던 포켓몬들을 그란돈의 가뭄 기술을 사용해서 부스팅해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기술 흔들리는 대지는 격투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3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흔들리는 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던지미입니다. 역 업어치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격투 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기본 3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벤치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가 있다면 9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격투 타입 포켓몬 판짱과 그 진화 형태인 불안박, 이어서 오기지게까지는 단순하게 기술 발비를 만족시켜주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지게 진화 형태인 모던 단계는 단단한 껍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30이 된다고 하네요. 기술은 빙결 펀치란 기술을 사용해서 격투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80 데미지에 이 포켓몬에게 물 에너지가 붙어 있다면 8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가 효과를 노리고 싶으면 레인보우 에너지나 카운터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격투 타입 포켓몬은 오랜만에 내던숭이가 나왔습니다. 격투 에너지 발비 하나로 사용하는 스파이크 드로는 2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덱에서 2장을 드로우할 수 있네요. 두 번째 기술 지구 던지기는 격투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70 데미지를 줄 수 있지만 거창한 이름과는 다르게 딜이 적은 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악타입으로 넘어가서 알로라 나옹이 있습니다. 악에너지 하나 발비로 사용하는 뽐내기는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한 개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 걸기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20 데미지 줄 수 있네요. 알로라 나옹이 진화한 알로라 페르시온 GX입니다. 특성 우쭐한 얼굴은 상대의 태그팀 울트라 비스트, 특수 에너지가 붙어있는 상대의 포켓몬으로부터 기술의 데미지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기술의 데미지나 효과를 받지 않는 밴디트 가드란 특성을 가진 후파보다 상대하는 게 더 까다로운 악타입 포켓몬이네요. 기술은 악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12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발톱뼈 가르기와 악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스토크루 GX가 있습니다. 스토크루 GX는 상대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 12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데미지는 약점, 저항력과 데미지를 받은 포켓몬에게 걸리는 효과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프라이즈가 한 장일 때 피니쉬를 맞는 역할로 쓸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로아크 GX 덱에 자주 투입될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악타입 포켓몬은 알로라 질퍽이입니다. 녹이기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 줄 수 있고 악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씩 발비로 끈적끈적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2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진화 형태인 알로라 질퍽이는 악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패닉독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2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독과 화상 상태로 만든다고 하네요. 추가로 악에너지 2개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11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우물폭탄이란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악타입 포켓몬은 앱솔입니다. 첫 번째 기술 불길한 알림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 필드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특수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더티스로우는 악에너지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7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패를 한 장 트래시하는데 트래시하지 못하면 이 기술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만칼입니다. 첫 번째 기술 자루자르기는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패를 보고 그 중에 있는 아이템 한 장을 트래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두 번째 기술 따끔따끔 찌르기는 악에너지 하나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진화 형태인 절각참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몰아붙이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30 데미지를 주고 상대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을 후퇴할 수 없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슬래시 다운은 악에너지 하나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8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슬래시 다운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멋진 일러스트와 다르게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아서 많이 아쉬운 카드네요. 마지막 악타입 포켓몬은 악시킹입니다. 첫 번째 기술 산 갉아먹기는 악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덱을 위에서부터 한 장 트래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레드바이킹을 눈여겨볼 만한데요. 악에너지 2개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면서 이 기술의 데미지로 상대의 포켓몬이 기절했다면 프라이즈 한 장을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쓸만한 1점 어태커가 안 보였던 악타입들 덱이었었는데 정말 쓸만한 1점 어태커를 얻은 것 같네요. 그 다음 타입은 노말 타입의 장고입니다.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쥐어박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10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잔혹한 칼날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기본 20 데미지에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올려져 있는 데미지 카운터 수 곱하기 1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노말 타입 포켓몬의 포공검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연속 구르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기본 10 데미지에 뒷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왠지 뮤츠 실드전의 조커 카드 같은 느낌이 납니다. 진화 형태인 이분검은 캐리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 포켓몬이 벤치에 있는 한 자신의 배틀 포켓몬에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 수는 2개 줄어든다고 합니다. 왠지 같은 팩에 수록되어 있는 덩크림고의 풀묶기를 카운터치기 위한 카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덱 하나 때문에 이분검을 넣기는 그렇네요. 기술 레리어스는 무색에너지 3개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이 기술이 실패한다고 하니까 더욱 쓰기가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켓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트레어스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트레어스 카드는 아이템 카드인 그레이트 캐쳐입니다. 이 카드는 자신의 패를 2장 트래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상대 벤치의 GX나 EX를 한 마리 선택해서 배틀 포켓몬과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드전에서는 구즈마나 커스텀 캐쳐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것 같지만 이미 실드전을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10팩을 뜯었을 때 GX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장씩만 나오기 때문에 이 그레이트 캐쳐가 괜히 덱슬롯을 잡아먹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서포트 카드로 넘어가서 롤러스케이터입니다. 자신의 패를 한 장 트래시하고 덱을 2장 드로우한다고 하네요. 트래시한 카드가 에너지라면 2장 더 드로우한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에너지 회수에 유용한 불꽃 결정을 가지고 있는 불타입 덱이나 사이코 리차즈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초타입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칼라마네로 축의 덱에 어울릴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서포트 카드는 오박사이 세팅입니다. 자신의 덱에 있는 각각 다른 타입의 기본 포켓몬을 3장까지 벤치로 내보내고 덱을 섞는다고 하네요. 기존의 조로아크 GX, 루어로암 GX 덱들이 공박사의 강연으로 필드를 전개하기 위해서 HP가 60인 암몽이를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 오박사이 세팅을 사용하게 되면은 HP가 70인 암몽에도 같이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조로아크 GX 덱들에게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믹스 바우트 마지막 뉴 카드는 드로 에너지입니다. 이 카드는 무색 에너지 1개분으로 작용하며 이 카드를 패에서 포켓몬에게 붙였을 때 자신의 덱에서 한 장을 드로우한다고 하네요. 효과만 보았을 때는 드로우하는 게 상당히 끌리긴 하는데 어떤 덱이랑 같이 연계하면은 도움이 될지는 떠오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트레어스 카드들이 제록되었습니다. 에너지 갈아달기와 에너지 회수, 포켓몬 교체, 포켓몬 통신, 도이, 저지맨, 위크가드 에너지는 본래 일러스트대로 나왔지만 트레어스 레어로 더트 자전거와 이스케이프 보드, 아기씨, 용족공이 나왔네요. 더트 자전거, 이스케이프 보드, 용족공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덱에 두루 쓰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카드들을 많이 썼던 유저분들은 트레어스 레어 카드로 바꾸는 걸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믹스 바우트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카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된 팩이나 박스를 구매하실 때나 뮤츠 실드전에서 덱을 구상하실 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